지금 퇴직연금 수익률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연 3%입니다. 그런데 같은 돈으로 연 23%를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퇴직연금 절반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예금에 장들어 있습니다. 수익률 3%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바꾼 사람들은 같은 기간 23%를 기록했습니다. 7배 차이입니다. 존리 대표는 이걸 두고 한국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격차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꾸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확인하신 게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불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모릅니다. 입사할 때 인사팀에서 서류 한 장 내밀었고 어디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이후로 한 번이라도 퇴직연금 계좌에 로그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돈을 넣어주기만 합니다.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여러분이 직접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중 40%에서 80%가 원리금 보장형에 돈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은행 예금과 같은 상품입니다. 원금은 보장됩니다. 대신 수익률이 연 3% 남짓입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이 10년째 연 3%짜리 예금 통장에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절반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가입자를 위해 자동으로 투자 상품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름부터가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알아서 괜찮은 곳에 넣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 중 87.2%가 안정형을 골랐습니다. 보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84.0%가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이라는 건 결국 원래와 거의 같은 예금형 상품입니다. 주식이나 ETF처럼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 즉 실적 배당형의 비중은 전체의 17.4%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예금에 돈을 묻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은행 직원이 바꾸라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리금 보장형에 돈이 들어있으면 은행은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굳이 고객에게 전화해서 지금 상품을 바꾸시면 수익률이 훨씬 좋아집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객이 상품을 바꾸면 은행 입장에서는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10년간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겁니다. 이자가 붙긴 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줄어들어 있습니다. 돈이 일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퇴직연금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 3%짜리 예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옆자리 동료 중 누군가는 같은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 연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월급, 같은 퇴직연금인데 수익률이 7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3%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1년이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1년짜리 돈이 아닙니다. 입사하는 순간부터 퇴직하는 순간까지 넣는 돈입니다. 20년, 30년을 넣어두는 돈입니다. 복리라는 건 시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억 단위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 숫자가 30년 후에 어떤 의미인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매달 50만 원씩 퇴직연금에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넣습니다. 원금만 따져도 1억 8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30년 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원리금 보장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 3%짜리 은행 예금과 같은 상품입니다. 30년을 넣으면 약 2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보다 1억 원 넘게 이자가 붙은 겁니다. 나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넣었고 이자도 제법 붙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매년 약 2, 3%씩 오릅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3%입니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물가 상승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30년 뒤에 2억 9천만 원을 손에 쥐더라도 실제 구매력은 지금 넣은 원금과 거의 같습니다. 이자를 받았는데 사실은 제자리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결승선이 같은 속도로 뒤로 밀려난 것과 같습니다. 숫자만 커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이제 같은 조건으로 실적 배당형을 보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S&P 500이라는 미국 대표 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주가를 묶어놓은 것인데 이 지수의 역사적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7%입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보유했을 때 손실을 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연 10% 수익률로 운용하면 약 11억 원이 넘습니다. 원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9억 원 넘게 붙었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원리금 보장형은 약 2억 9천만 원, 실적 배당형은 11억 원이 넘습니다. 같은 돈을 같은 기간 동안 넣었는데 결과가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는 8억 원이 넘는 격차입니다.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누군가는 작은 화분에 심고 누군가는 넓은 밭에 심은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같았습니다. 토양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에서 실적 배당형을 선택한 사람들 중 최고 수익률이 연 23.32%였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3.15%와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만약 이 수익률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격차는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물론 23%가 매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퇴직연금 안에서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 퇴직연금 서류에 서명하셨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이 차이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의 30년 후 차이가 8억 원이 넘는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그대로 잊어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돈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41.7명으로 OECD 평균의 2.6배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합니다. 이 숫자 뒤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노후 빈곤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평생 일했는데 은퇴 후에 쓸 돈이 없는 겁니다. 퇴직연금은 바로 그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연 3%짜리 예금에 30년째 잠들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수익률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은행 직원도 알려주지 않았고 회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이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누구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일찍 알았습니다. 퇴직연금을 실적 배당형으로 바꾸고 ETF에 투자했습니다. 같은 월급에서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는데 30년 후에는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쪽은 물가에 쫓기고 다른 한쪽은 여유롭게 은퇴합니다. 이 격차를 만든 것은 대단한 투자 실력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선택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로그인해서 상품을 바꾸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다행히도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내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합니다. 여러분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DC형은 다릅니다.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내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DC형이라면 지금 당장 원리금 보장형에서 ETF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내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면 됩니다. DC형이라고 적혀 있다면 오늘 영상의 내용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DC형 확인이 되셨다면 다음 단계입니다. 원리금 보장형 예금을 해지하고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ETF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묶은 상품입니다. 한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한 번에 사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됩니다. 그러면 어떤 ETF를 사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200 ETF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 기업 200개를 묶은 상품입니다. 이 안에 삼성전자가 23.55%, SK하이닉스가 23.06% 들어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46.6%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한국 시장 성장의 과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P 500 ETF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상위 500개 기업을 묶은 상품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0.74%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봉이 시뮬레이션에서 연 10%를 적용한 이유가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손실이 난 적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위험자산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전액을 ETF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퇴직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입니다. 잠깐,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서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납입금액의 16.5%를 돌려받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 최대 148.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세금까지 돌려받는 겁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 투자처는 연금저축펀드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펀드 계좌 안에서도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든 S&P 500이든 원하는 ETF를 골라서 매수하면 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 두 군데에서 동시에 ETF를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ETF를 골랐다면 이제 매수 방법입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것보다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넣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걸 정액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왜 이 방법이 좋을까요?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삽니다.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점을 분산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갈 위험이 사라집니다.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면 끝입니다. 한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시장이 5% 오르면 10% 오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5% 떨어지면 10% 떨어집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스포츠카입니다. 잘 달리면 빠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피해가 배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카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하면 복미괴리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장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지수는 원래대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ETF는 원래 가격보다 낮아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연금처럼 10년, 20년을 넣어두는 돈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ETF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315.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ISA 계좌 안에서 ETF에 투자하는 비중도 불과 3년 만에 5배 늘었습니다. 6.7%에 불과했던 비중이 지금은 31.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 확인하고 ETF로 전환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코스피 200이나 S&P 500 ETF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적립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목표 금액을 모르면 언제 은퇴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하는 걸까요? ETF로 바꾸는 법도 알았고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표 금액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결승선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기만 하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25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1998년 미국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서 나온 법칙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 매년 쓸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됩니다. 그게 은퇴에 필요한 총 금액입니다. 왜 25배일까요? 모아둔 돈에서 매년 4%씩만 꺼냈으면 나머지는 계속 투자 수익으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30년 이상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자금이 바닥날 확률이 2%도 되지 않는다는 게 연구의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로 생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간 생활비는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5를 곱하면 9억 원입니다. 은퇴 전까지 9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9억이라는 숫자를 보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가 어떻게 9억을 모으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복리의 힘을 떠올려 보십시오. 월 50만 원씩 30년 동안 꾸준히 적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금만 합치면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돈을 연 10% 수익률로 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에 약 11억 원이 됩니다. 원금의 6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9억 원이라는 목표를 넘어섭니다. 졸리 대표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월급의 10%만 투자하면 됩니다. ETF로 연금저축에 넣으세요. 월급이 500만 원이면 50만 원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넣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30살에 시작한 사람과 40살에 시작한 사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같은 월 50만 원을 넣어도 시작 시점이 10년 다릅니다. 30에 시작하면 은퇴까지 30년입니다. 40에 시작하면 20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수억 원이 달라집니다. 30년 동안 모은 사람은 약 11억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모은 사람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복리는 마지막 10년에서 폭발합니다. 그 10년을 놓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20년 전에 시작하지 못한 걸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사람과 내일도 미루는 사람 사이에 30년 후 수억 원의 격차가 생깁니다. 한국의 노후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1.7명입니다. OECD 1위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끊기고 연금은 부족하고 저축은 바닥나는 현실입니다. 퇴직연금은 지금 직장인에게 사실상 유일한 노후 대안입니다. 이걸 3%짜리 예금에 방치해둔다는 것은 30년 후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장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모아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졸리 대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직장인 퇴직연금의 80% 가까이가 연 3%짜리 예금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10년째 은행 예금 통장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은행도 알려주지 않았고 회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리금 보장형에서 실적배당형 ETF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수익률이 7배 이상 달라집니다. 같은 돈입니다. 같은 퇴직연금입니다. 어디에 넣어두느냐 하나 차이로 30년 뒤 수억 원의 격차가 생깁니다. 세 번째,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하면서 세금까지 돌려받는 유일한 계좌입니다. 연 최대 148.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25배 법칙으로 은퇴 목표 금액을 정하고 월 50만 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달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ETF를 사는 겁니다. 그게 30년 뒤에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이 네 가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30년 뒤에 얼마나 큰지 오늘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퇴직연금 앱을 열어서 본인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십시오. 3%가 찍혀 있다면 오늘이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졸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이 떨어져도 보지 마세요. 꾸준히 모아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S&P 500 ETF를 꾸준히 적립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30년 뒤를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